자, 그럼 이제 확률이란 챕터로 들어와서 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확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나갈 게 아니고, 확률, 또 멀리 봐서 뒤에 이어질 통계 파트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확률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를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제목이 시행과 사건이라 되어 있는데, 이 제목처럼 시행과 사건이란 용어 포함 여기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잘 설명을 해 볼 테니까 여기 있는 용어에 대해서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한다던가 그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받을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 파악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있는 내용,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기 시작합시다. 제일 먼저 시행. 자, 시행은 여기 나와 있듯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는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 맞죠? 또 그 결과가 오직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 맞죠? 주사위가 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무게중심을 조절해놔서 던지기만 하면 1만 나온다거나 그런 기괴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는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또는 그 실험은 우리가 시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만한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 동전 1하고 동전 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것 역시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 맞죠? 또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이 두 조건이 또 다 충족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것 역시 우린 시행이라 부를 수 있겠고, 자, 이 정도 얘기해두면은 이제 시행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라 봐요. 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게끔 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린 시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 보러 갈게요. 이 표본 공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말뜻을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우리는 그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이 시행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는 말로 나열해 보자면 1, 2, 3, 4, 5, 6의 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그 시행의 표본 공간이라 한다는 거. 그러면서 참고 삼아 들어둡시다. 이 표본 공간을 영어로 하면은 샘플 스페이스인데, 자, 영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 모든 샘플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거예요, 표본 공간이. 자, 영단어를 보면은 의미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삼아 이런 말까지 해보고, 또 그와 함께 들어둘 거는, 자, 표본 공간을 보통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을 대문자 S로 나타내곤 합니다. 이 정도 봐두면 되고, 이제 표본 공간에 이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내내 봤을 때 또 정말 자주 여러분들이 읽게 되고 쓰게 될 단어가 바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정의가 옆에 나와 있어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 돼 있죠. 근데 딱 이것만 읽어보고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가 이렇게만 읽어봐가지고는 딱 와닿지가 않는 느낌인데,
그럼 바로 예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이 시행 속에서 계속 좀 생각을 해주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 하면 이 사건 A와 사건 B는 각각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결론을 먼저 띄워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가 여기 표본 공간 안에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즉, 이 시행에서는 여기 있는 결과들 말고 다른 결과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는 요 리스트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3의 눈이 나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다른 눈이 나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표본 공간에서 쏙 골라내가지고 따로 집합을 만들게 되면요, 그 집합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바로 사건 A가 되겠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요, 이 짝수의 눈이 나왔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라는 눈이 나오거나 4라는 눈이 나오거나 6이라는 눈이 나오면은 짝수의 눈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이 표본 공간에서 다 골라내가지고 집합을 따로 만들게 되면 그 집합이 바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사건 B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본 공간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쭉 펼쳐놓은 거라면은 사건은요, 그 중에서 그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들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것들만 따로 모아놓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근원사건, 그 다음에 전사건, 공사건 다 나와 있는데 요거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근원사건, 이 아래쪽에 있는 전사건, 공사건이라는 용어에 비해서 근원사건에는 별표 하나가 달려있죠. 이거는 뒤에 가서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때 가서 근원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과의 연결성을 고려해도 근원사건은 다른 것들에 비해 좀 잘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하려고 별표 쳐두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근원사건의 의미를 좀 심플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원사건 뭐냐면 사건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어있는 구조잖아요. 단어만 보더라도. 그렇듯이 근원사건은 일단 사건이에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 했었는데, 그럼 근원사건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근데 좀 특수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어떻게 특수하냐? 원소가 하나뿐인 사건이 근원사건이에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 근원사건이다.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이 시행에서 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근원사건을 여기다 다 나열하라 그러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앞서 봤던 3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근원사건이고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같은 것도 다 이 시행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원사건이에요. 원소가 하나뿐인 사건이니까. 그러면서 이 근원사건과 표본공간 둘 사이의 관계를 또 말을 붙여서 얘기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근원사건들을 다 합치면은 표본공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표본공간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분해를 하면 나오는 결과물들이 근원사건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짚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사건. 전사건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바로 예를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계속 생각하는데, 그 시행에서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사위를 던지면 자연수의 눈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렇듯이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린 전사건이라 한다는 거고,
이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한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가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 자연수의 눈에 해당하는 거를 다 골라가자면 이 전부 다를 골라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이 전 사건하고 표본 공간은 결과적으로 똑같네요. 이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전 사건은 의미는 반드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과 전 사건은 반드시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사건과 표본 공간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건. 자, 우리가 사건도 결국 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사건은 공집합과 그냥 매칭을 시켜주면 돼요. 공사건의 의미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 예를 또 봅시다. 한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죠. 여기랑 반대예요.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듯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 부른다는 것이고 이 예로 띄어진 사건을 또 집합으로 나타내자면요. 이 한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그 중에 7의 눈에 해당하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그 원소를 여기서 다 골라올래야 골라올 게 없고 이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내자면은 그 안에 배치할 원소가 없는 그냥 텅 빈 집합이 되면서 우리가 그 텅 빈 집합을 집합 공부할 때 공집합이라 부르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공사건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사건의 의미부터 공사건을 나타내는 기호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여기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의미 파악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확률에 관한 용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잠시 또 그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는데 앞서서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등을 공부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집합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공간은 전체 집합, 사건은 부분 집합, 공사건은 공집합과 같이 그 사건에 대한 용어를 집합에 대한 개념과 연결시켜 생각해주면 편한데 사실 사건에 대한 용어나 집합에 대한 용어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같아요. 예를 들어 공사건하고 공집합은 그냥 서로 같은 개념인데 이 상황에 따라서 뭐 확률 또는 통계에 대해 이야기 중이냐 아니면 집합이나 명제에 관해서 이야기 중이냐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사실상 같은 개념에 이름표만 다르게 붙여서 말을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용어들, 지금부터 살펴볼 이 용어들도 그 집합의 관점에서 이 합사건은 합집합과 곱사건은 교집합과 배반사건은 서로소, 여사건은 여집합과 서로 통하는 개념으로 봐주면 되거든요. 자, 그 정도를 먼저 들어봐 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수월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에 먼저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표본공간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먼저 합사건부터 얘기합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A와 B의 합사건이라 하고 그 A와 B의 합사건을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A와 B의 합사건을 나타내는 기호나 A와 B의 합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나 그 기호 표현이 똑같아요. 또 곱사건은 교집합과 통하는 개념이다 그랬죠. 사건 A와 사건 B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A와 B의 곱사건이라 하는데 그 A와 B의 곱사건을 나타내는 기호를 보게 되면 자, A와 B의 곱사건은 기호를 이와 같이 나타내는데 그 기호가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낼 때의 기호와 똑같죠. 그리고 옆에 보조 자료로서 이거는 합사건, 이거는 곱사건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준비된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그 둘의 합사건을 생각하는 거는 그 둘의 합집합을 생각하는 것과 같고요. 그 둘의 곱사건을 생각하는 거는 그 둘의 교집합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걸 또다시 벤 다이어그램과 함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겠고,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합사건은 합집합으로, 곱사건은 교집합으로 이해해주면 편하다. 자, 그렇게 결론을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예를 잠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 할 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표본 공간은 이렇겠죠. 그 표본 공간 안에서 짝수의 눈에 해당하는 거를 모두 골라내서 따로 집합을 만들면 그게 사건 A고, 그 다음에 사건 B는요, 이 이하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게 이 중에 뭐 있나 보고 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또 모두 골라내서 따로 집합을 만들면 그게 사건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파악해둔 사건 A 또 B와 함께 이 예시로 띄워둔 상황 안에서 A와 B의 합사건 또 A와 B의 곱사건에 대해 각각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적어보는데, 쉽게 답을 적자면은 그냥 여기는요 둘의 합집합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답을 단순하게 적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둘의 교집합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엔. 근데 지금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의미까지 한 번씩 짚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렇게 단순히 답만 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기호가 사용돼 있을 때 이 수식을 보고 의미를 풀어 생각할 줄도 결국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의미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볼게요. 곧 머지않아서 확률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식을 작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기호가 사용된 수식을 보면서 그 식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여러분들한테 닥쳐올 겁니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의미 한번 풀어 생각해 주자면, 이 예시로 띄워둔 상황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건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에 맞춰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봐주자면, 또는의 의미를 담아서요, 여기 짝수라는 조건 또는 이 이하라는 조건, 이 두 조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괜찮다라는 기준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필터링을 걸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내서 따로 집합을 만들면 그게 이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이면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놨다고 보면 되겠죠. 또 그 의미를 반영해서 여기 적어놓은 결과를 다시 봐주자면, 이번에는 동시에 또는 그리고의 의미를 담아서 여기 짝수 조건 그리고 이 이하라는 조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이 중에 뭐 있나 봐서 그 대상을 모두 골라내서 따로 집합을 만든 게 이 사건이다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 결론적으로는 A와 B의 합사건은 A와 B의 합집합 생각하는 거랑 같고, A와 B의 곱사건은 A와 B의 교집합 생각하는 거랑 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실제 이런 기호가 사용된 수식을 보면서는 방금 전처럼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의미도 풀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합사건, 곱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반사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 의미를 짚어보는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두 사건이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요, 두 사건이 서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의미를 집합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고, 같은 말을 사건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
이 둘 사이에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하죠.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죠. 자,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해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식이 의미하는 상황과 여기 말로 적힌 상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럴 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한다는 건데, 자, 이 표현의 의미를 간단한 예와 함께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그 이전에 살펴보던 상황을 계속 이어서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자 계속 생각해 주면서 이 시행에서 추가로 사건 하나를 더 얹어서 생각해 볼게요.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C라고 좀 생각해 줍시다. 그러면 사건 C는 이런 근원 사건이겠죠. 자, 그 상황에서 이 세 사건과 함께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데, 얘네 둘은요, 사건 A와 사건 C는 서로 배반 사건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딱 봐도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둘 사이 공통 원소사가 당장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4의 눈이 나오면 그때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일어나는 거고 4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건 A와 사건 C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요, 사건 B와 사건 C는 서로 배반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배반 사건입니다. 왜냐고요? 당장 딱 보면 둘 사이에서 공통 원소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더라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 이하이면서 4의 눈이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두 사건 간에 끼고 있는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은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결과적으로 배반 사건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의미에 따라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준비된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 마무리를 좀 해보는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두 사건의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즉 이 두 사건 사이에서 공통 원소가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가 곧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인 거예요.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할 때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준다는 거, 요 정도 보고 나서 자, 이제 여사건 마저 챙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여사건이란 거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여사건이란 용어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동안 내내 봤을 때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용어기도 하고 또 좀 중요한 용어입니다. 당장에 이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여사건의 확률이란 걸 적극 이용해 줄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여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여사건에 대해 짧고 굵게 제대로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사건 A에 대하여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그 A의 여사건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는데, 자, 그냥 A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랑 똑같죠. A 컴플리먼트, 그 앞서서도 사건을 집합으로 이해하면 쉽다면서 여사건을 여집합으로 이해해도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여사건과 여집합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다 보면 돼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 확률과 통계에 대해 얘기할 때는 여사건, 그 다음에 뭐 집합과 명제에 대해 얘기할 때는 여집합,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 따라붙는 이름표만 다르고 여사건과 여집합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정도 얘기해 둔 다음에는 간단한 예를 좀 챙겨 볼게요. 우리 살펴보던 상황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사건 A의 여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다가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 시행에서 A의 여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냥 여집합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표본 공간을 전체 집합 삼아. 자, 거기에서 A의 여집합 생각하면 그냥 1, 3, 5를 원소로 데려와서 이렇게 여집합을 생각하면서 답을 쉽게 달아버리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곧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가 여기 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행의 결과로 홀수의 눈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요, 짝수 조건에 반대되는 경우를 다 골라내서, 그러니까 홀수들을 다 골라내서 따로 집합을 만들면 그게 바로 A의 여사건이 되는 거고, 방금 생각할 수 있었듯이 그냥 우리가 여사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답을 내려주자면 이렇게 답을 내리면 돼요. 예를 들어 사건 A의 여사건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전체 안에서 사건 A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대 케이스, 이 전체 중에서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 나머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여사건에 대해 바로 좀 답을 내려주기가 앞으로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사건과 관련해서 또 참고사항 하나 짚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해 공부를 하러 넘어가는데,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와 그 여사건의 관계를 좀 생각하자면 그건 집합 A와 그 여집합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같겠죠. 그럼요, 집합 A와 그 여집합 사이에서 공통 원소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집합 A와 그 여집합 사이에서 교집합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공집합일 거예요, 그죠? 그걸 사건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사건 A와 그 여사건의 곱사건은 공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아요? 여기 바로 위에서 봤습니다. 자, 두 사건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은 곧 두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 우리는 그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사건 A와 그 여사건은 자동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서, 자, 사건 A와 그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확률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이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보자면, 사건 A와 그 여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리 없기 때문에, 자, 사건 A와 그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다 라고 우리가 이 참고사항에 대해서 자, 한번 마무리 멘트를 던져보면서 이제 여사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확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러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